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배 변호사님 그동안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뭐 요즘 어디 저는 요즘 이 네. 수도성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번화가는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배 변호사님은 요 근래 어디 번화가 가서 그래도 뭐 식사나 반주를 한 잔이라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번화가는? 뭐 여의도도 가보고 강남도 가봤는데요. 예. 제가 주로 노는 장소가 강남역이에요. 나도 한 30년 전에 그 근처에서 많이 네. 놀았는데 근데 왜 저는 건전하게 노니까. 그렇다고 제가 불량하게 놀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강남역에서 제가 술을 먹으면 2차까지는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밥 먹고 이제 또 호프집 2차 가고 이렇게 노는데 강남역에서 놀다 보면은 네. 택시 잡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웃돈을 더 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걸 자기가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을. 뭐 그렇게 해서 아, 카카오 택시는 네, 자기가 가격을 네, 부를 수가 있어요. 일반 택시인데도 네, 일반 택시를 가격을 그렇게 다르게 받아도 됩니까? 부를 때 그렇게 받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잡히는 시간에는 한 5천 원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형성해서 자기가 부르기도 해요. 카카오에 비싼 택시도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건 뭐 외제차 아니면은 뭐 벤츠입니까? 네, 벤츠도 있고요. K7 어. 이 정도 급 이상. 어. 근데 그것도 강남역에선 잘 안 와요. 아. 너무 가격대가 안 맞아서. 음. 그래 제가 어제 이제 동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강남역에서 조금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그 황량하고 강남역이 너무 황량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고 또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잡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거기서 택시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택시까지 잡히는 걸 보고 좀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동네는 보통 뭐 11시나 12시 사이에는 더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 따따블 부르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그룹으로 몰려 타던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경기도권 넘어가는 사람들 따로 부르고 하여튼 일반 택시는 잡을 수가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참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이네요. 술집에 가도 술 먹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흥청망청 논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저는 이게 체감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권이 어제 이제 그 이 녹화하는 날짜로 따지면 네, 수요일 최초의 항복을 한 건 했지요. 어떤 거요? 정권이 밀어붙이려는 것 중에 네네. 이렇게 중간에 중단을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제 보면 그 최저임금 수요일 날 보면 최저임금 그 주 52시간 최저임금 말고 주 52시간 네. 그걸 당정청이 회의를 하다가 단속과 처벌을 내년부터 한다 하고 6개월을 유예해서요. 그 뭐 단속하고 처벌 안 하면 그냥 뭐 그거 그냥 계도 기간인 거죠. 네. 예. 근데 너무 단속 위주 그리고 이제 뭐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범죄시해서 그거를 좀 끌어가려는 거 저는 좀 반대인데 그 주 52시간을 안 지키면 사장을 전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근로기준법을 통과를 시켜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주 52시간이 되면 이제 주 52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하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야근하고 이러면 52시간 안에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데 그러면 저녁이 있으면 가다가 전부 강남역에서 내리고 홍대 앞에서 내리고 뭐 종로 이가에서 내려서 한 잔씩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한 잔을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죠. 집에서 소주 사가지고 집에서 하죠. 네. 그죠? 저도 주류를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맥주가 너무 비싸서요. 막걸리로 바꿨습니다. 요즘 거기 가게에서 사면 막걸리는 얼마입니까? 장수 막걸리 기준으로 한 1,600원 안 되게 되는 것 그럼 같은데요. 소주는요? 소주는 2,000원대가 안 됐던 것 같은데.
2,200원인가? 예. 소주가 한 병 2,200원을 가요, 가게에서? 1,600원인가? 천 원 될 건데? 아니에요. 1,000원은 넘죠. 아, 넘나요? 막걸리가 800원인가? 참. 근데 맥주는 4캔에 10,000원이니까 하나에 2,500원이잖아요. 어떤 맥주를 보통 수입 맥주. 아, 수입 맥주. 수입 네. 맥주에서 좀 싼 거 브랜드들이 있죠. 네. 근데 국산 맥주도 한 2,200원대 하니까 아, 그렇구나. 네, 맥주는 비싸니까 이제 막걸리로. 요즘 통닭값도 올랐죠. 요즘 뭐야, 그 월드컵 한다고 저기 전부 옛날에 보면 치맥을 네. 월드컵 때는 항상 여름이니까 치맥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치맥하기도 어려워졌다, 집에서. 아, 그러니까 치킨을 배달시키면 2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보통 16,000원, 17,000원 하잖아요. 예. 근데 배달료가 붙더라고요. 아, 뭐 배달의 네. 민족인 이런 걸 네, 이제. 해도 배달료를 따로 2,000원을 줘야 돼요. 그 배달 온 사람한테. 그러면은 치킨 값을 올리지 않아도 배달비가 2,000원이 올랐으니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2,000원 오른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시골에 좀 살 때 보면 닭이 한 마리 2만 했어요. 닭 발이 한 마리, 이렇게 사람 발만 했어요. 네. 닭 한 마리 잡으면 식구들이 그냥 백숙해서 다 먹었거든요. 지금은 2마리씩 줘야 되잖아요. 호식이 그러니까 2마리씩 줘. 닭이 점점 왜소해지는 거예요. 이 개량이 안 되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닭이 그 호수가 있잖아요. 쭉 큰 게. 근데 큰 거는 또 맛이 없대요. 맛이 없다고요? 네. 하루 옛날에 큰 닭 맛만 있던데. 그래서 작은 닭으로 이렇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제가 농림부 출신 아닙니까?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닭은 철저하게 사료 대비 음, 이 몸무게 음, 효과를 근데 음. 그럼 오래 먹이면 네. 닭이 그 한 마리 큰 성체도 얼마 안 하잖아요, 가격이. 네. 사란 게.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면 음. 사료값하고 닭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시점이 아, 그 시기래요? 한 달 반, 뭐 한 달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찍 잡아버려. 그래서 그 일찍 잡은 닭들이 전부 그냥 통닭집 치킨집으로 가니까 닭들이 작은 거죠. 근데 치킨집은 기왕에 발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죠? 사람이 발 2개 있나 없나를 많이 따진다면 닭 배달시키면. 저 날개랑.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자, 그 올해는 뭐 보니까 축구는 봤어요? 네, 봤어요. 아이고. 그날 뭐 어떻게 아니, 근데 웃긴 게,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고 끝났더니 유효 슈팅 0 이렇게 나오던데요. 참 안 보는 게 상책이지. 그렇게 볼을 찼는데 유효 슈팅 0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골대 안으로 한 개도 공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자, 드루킹 이야기 네.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 월드컵도 봤지만은 드루킹 재판도 다녀왔습니다. 재판 전에는 메네도 갔다 오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접견을 신청했는데 예. 이번 접견에서는요. 이것을 된다. 아, 이것 때문에 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접견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 자체를 갖고 계속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견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접견을 거부했다 이러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안 놀 때 뭘 드루킹이 나 안 나간다라는 걸 입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어떻게 하던가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검은색 종이에다가 마치 먹지처럼 거기다가 이제 김동원이라고 추정하는 자가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해왔는데 이제 그걸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 원본 그 원본에다가 이게 사인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을 보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못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재판에서 좀 놀란 점이 2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드루킹을 이제 얼굴을 처음 봤잖아요. 네. 굉장히 건강하다. 드루킹 네. 건강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립돼서 잘 미기는 모양이네. 건강하다. 정신도 맑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보통 깜빵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도 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다 속이 편한 모양이네. 네, 드루킹 일당이 다 네.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립돼서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비폐해지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깜빵 체질이 있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안에서 굉장히 잘해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 네.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마준 변호사와 상의를 하더라고요. 아, 마준을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과 지금 뭐 분쟁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변호사들이 왜 그만뒀는지는 제가 이 재판 가서 보고는 알았어요. 근데 모두 다 지금 한 팀이다. 근데 이 한 팀이 정권과도 한 팀이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준과 드루킹과 또 그 드루킹 일당이 네. 전부 유기적으로 네.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한 팀이다. 한 팀이다. 그러나 이 한 팀이 정권과도 또 같은 팀이냐? 지금 여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네. 마준이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던가요? 판사한테? 좀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드루킹이 마준 변호사와 상의를 하더라고요. 상의를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아직까지 저들이 지금 하나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 드루킹이 하려면 일찍 하지. 왜 저기 배 변호사가 네. 서유기 만나고 드루킹 만나러 가려는 사이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선임이 마준 변호사가 선임한 게 지금 보면은 드루킹의 가족 중에 여동생이 있죠. 예. 요 여동생과 그리고 그 전에 윤평 변호사도 있었고 몇 명 있었잖아요. 예. 그 변호사들이 좀 같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임은 했지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사임을 했냐. 그거는 이제 요 경공모 회원들 이 증거에 좀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재판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소 내용은 뻔하죠. 남북 단일팀에 대한 걸로 이제 기소 내용을 했는데, 이제 이제 재판부가 검찰한테 이제 증거 목록 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증거 목록을 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증거 목록을 내면은 증거 목록이 어떻게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번을 써가지고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쭉 쓰고 증거 일람표가 앞에 붙고 앞에 뒤에 붙고 이제 첨부되죠. 증거가 첨부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재판에서는 요 증거에 대한 그 증거 목록 요약을 검사가 해요. 그렇죠. 1번 네. 뭐 하고 네. 이렇게 제목이라도 부르잖아요. 제목이라도 부르잖아요. 근데 처음엔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증거 목록 설명하세요 이러니까 딱 4개를 설명했어요. 네이버의 진술, 네이버 진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공감 댓글, 그 다음에 피고인들의 자백, 그 다음에 IP 접속 내용, 요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A4 용지로.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 중요 사건에서 검사님 그렇게 증거 목록 짧게 하시면 어떡하냐. 좀 요약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거 목록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김동원 씨에 대한 증거만 한 259개 정도 되는데 그 증거를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댓글 경공모 조직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 아이디 IP 추적한 거. IP 추적에서는 느릅나무 출판사, 김동원 회사, 그다음 해외까지 있어요. 걔는 킹크랩 서버가 있는데, 그치? 근데 아이디도 그 뭐 200 몇 개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가 해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유심 칩을 모아서 그리고 핸드폰도 모아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핸드폰을 갖고 그걸 갖고 이제 댓글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170개를 네. 그렇게 모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170개를 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공모 회원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모니터 요원. 자기들이 네. 이제 근데 이 모니터 그 요원의 매뉴얼이 뭐 이렇게 다 배분을 했는데 이게 유출이 되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까지도 그걸 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초의 이 드루킹 일당들이 처음에는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상에 있는 프로그램,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댓글 조작을 했다.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상에 네. 매크로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가 그걸 매크로가 아니라 뭐 그냥 했던- 인터넷에 있는 거 10,000원 주면 살 수 뭐 있는 로봇 프로그램. 로봇 같은 네, 그런 로봇 거. 같은 걸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최초에 그 변호사 있잖아요. 그때 있던 변호사. 그 변호사도 최초에 그런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증거 목록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변호인이 진술했던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변호인도 드루킹이랑 한 팀이니까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베스트 댓글이 빨리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내서 그때서야 경찰 조사에서 다 허위 진술했고 검찰에서 한번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제 그게 밝혀지고 나서 그때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어제 20일 재판이었죠. 네.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검찰이 드루킹 일당들 주범들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네이버 댓글 말고 네. 지금 이 정치적인 댓글을 대선 전후로 달았다는 걸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추가 기소를 어제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18일에 이게 20일 재판인데 6월 18일에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추가 기소 내용은 뭐냐면 강남 집값 자고 나면 오르는 강남 집값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 어제 이 재판 이 기소 내용의 증거 목록을 또 안 낸 거예요 검찰이. 응? 근데 안 낸 이유가 뭐냐? 이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을 작업했다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다는 것까지도 정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알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했다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제출을 안 하면서 6월 20일 재판인데 18일 날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를 했고 이게 알려진 게 어제 알려졌어. 그러니까 어제 기소를 재판이었으니까. 18일 날 해놓고는 네. 어제 알려졌다. 그래서 근데 증거 목록을 또 안 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또 끌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댓글이 지금 50개에서 네. 16,658개로 늘어났어요. 어차피 근데 기사마다 이제 댓글을 달아놨으니까 그 숫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찰이 이 댓글 조작이 이때뿐만은 아니고 이전부터 해왔었다. 그렇겠죠. 네, 요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 목록 안 내면서 한 길 더 속행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재판부가 그냥 이제 종결한다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당황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재판이 댓글 조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댓글 조작을 엄청나게 해서 유사한 범죄예요. 네. 성격은. 그걸 다시 추가 기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걸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진행되다가 네. 혹시 병합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유사한 거기 때문에 유사한 인물의 유사한 범죄이기 때문에 또 재판하고 하는 것보다 다 얹어서 재판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나요? 검찰이 노리는 거 그거죠.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안 끝내고 이 재판을 끝내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추가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검찰이 시간을 쓸데없이 질질 끌고 증거도 내지 않고 네. 또 국선 변호사가 재판을 6월 20일로 연기시키더니만 6월 18일 날 판사한테 유사한 혐의에 양만 늘어난 걸 가지고 또 추가로 걸었단 말이에요. 네. 기소를.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 보통 사법부에서 봤을 때 이 죄인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같이 4명. 똑같은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면 네. 똑같은 범죄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게 재판 끝내고 또 그거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방에 다 끝내자.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날라오면 그까지 얹자. 이러면서 이 재판이 안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검찰의 재판을 길어지게 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종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 기소하는 거 특검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끝까지 검찰 측에서 자기가 의견서라도 내가지고 시간을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마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데 반성문도 냈으니까 양형에 참고를 네. 해달라면서 추가 기소할 사안이 있으면 특권에 넘기면 된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자백도 있고 증거 조사도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이 재판은 이대로 끝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경찰에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네. 곧 송치될 제가 예정이다.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예. 추가로 한 게. 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같은 인물들이 한 거기 때문에 재판을 같이 받아야 될 사안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이게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막연히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재판을 다 얹어서 네.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검찰 측에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루킹이 마준 변호사 옆에 앉아가지고 이 검찰이 추가 기소할 거고 시간을 좀 늘려달라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표정이 짜증내고 그리고 나갈 때까지도 검찰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드루킹이 하던데 검찰 측에서 좀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 재판을 몇 달 더
그러니까 현재 이 판사가 네. 지금 똑같은 판사가 동일한 사건을 추가적으로 착착착착 이게 더 쌓일 거예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쌓이는 대로 이 재판을 쭉 그냥 이대로 끌고 가고 이것이 특검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안 넘어가기를 바라고 빨리 또 이 자체로 끝내주지를 않기를 그렇죠. 또 바라는 걸로 지금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가 뭐냐면 다음 주까지 이제 의견서를 내라고 하니까 예. 다음 주까지 못 낸다. 예. 특검이랑 이제 좀 조율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래서 2주를 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은 특검에 이 기록을 안 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 수사는 요 수사대로 하는 거고 특검에서는 이제 특검 수사를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요 비슷한 사건은 자기들이 이제 기소를 하고 핸들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핵심 정보들을 안 주겠다는 특검에 거죠. 안 주겠다는 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특검이 그러면 이 검찰로부터 이 모든 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특검에서 그 기자회견 한 거 보셨어요? 뭐라고 그 했습니까? 허위범 특검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뭘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자기들이 지금 뭘 수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뭘 수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 기사였거든요. 이제 그걸 본 것 같은데 아마 방향도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뭘 수사해야 되는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자면 드루킹은 향후에 네.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드루킹 전략은 뻔하죠. 어차피 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주고 그리고 혹시 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댓글 조작에만 한정된다면 이게 뭐 정권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해봐야 업무방해죄니까 여기서 기소하나 저기서 기소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는 거죠. 자기 나가고 싶다. 김경수나 관련된 뭐 대선에서 댓글을 조작해주고 네. 캠프의 지시를 받고 보고하고 한 부분은 그냥 없는 그런 거죠. 거 없이 네. 우리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냥 댓글 조작을 서로 그냥 해서 했을 뿐이다. 그런 부분에서 김경수와 드루킹이 일종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검찰 측 증거 중에서 서유기 증거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동원이 김경수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추천했다고 하는 진술들. 그러니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들은 대부분 서유기가 증거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보고를 했다는 이 시연을 보여줬다는 건지 그 검사가 여자 검사인데 이게 보통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을 하는데 엄청 쬐끄맣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록 읽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이 목록 읽으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경공모 회원들도 나오고 김경수 것도 나오고 한 300개 이상 되니까 이 증거 목록을 처음에는 4개만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300개를 설명을 안 한 거죠.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드루킹 뭐 허위 진술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했지만 아마 이제 좀 더 있으면 증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한 것도 안 한 게 또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루킹 사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야권이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질 동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내부의 선거 참패로요. 네. 그런데다가 무슨 보수의 제야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 끝까지 규명하고자 의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특검을 발주시킨 한국당도 이 부분에 별 의지도 없어요. 아니 특검을 그냥 특검한 거 자체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은 그냥 특검이 관철되어서 우리가 이만큼을 해냈다. 그걸로 끝난 것 같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전부 진실을 밝혀서 정상대로 처벌해라라는 부분에 강경한 의지를 가지지 않았는데 드루킹 일당이 그렇게 얼굴이 좋은 걸로 보면 정권하고는 일정하게는 긴장을 주면서 일정하고는 정권하고 조용히 끝내면 우리를 조용히 해줄 거냐를 계속 딜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 또한 그냥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뒤져보니 지새끼 한 마리 나오더라 하고 끝날 건데 역으로 2012년에 한국당의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 경찰이 수십 명이 붙어가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 댓글 조작은 이 매크로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너무 밑에 있는 거죠. 예, 이 매크로는 훨씬 더 고차원이고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물타기 해서 또 그걸 갖고 몇 명 잡아오겠죠. 네, 잡아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양쪽을 퉁칠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느낀 건데 이 경공모 회원들이 결국에는 유심칩을 모아주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모아주고 그리고 해외 서버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경공모 회원들이 대부분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핵심 이 경공모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 100명 이상 관여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 이 경공모 조직도가 왜 증거 목록에 있었겠어요. 이 조직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도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그 변호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예, 그러려고 뒤로 다 빠진 거죠. 숨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개인 사건은 하고 있었잖아요. 윤평 변호사도. 그걸 왜 안 그만뒀겠어요? 그래서 이게 볼 때 지방에서 이 경선을 할 때 민주당에 네. 5, 6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일당을 주지 않고 지방 경선에 5, 600명 가는 사람은 그 5, 600명은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봐야 될 거고, 스텝만 해도 지금 뭐 한 4, 50명은 될 거 아닙니까? 최상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이 댓글 조작에 관련된 인물들이 103, 40명 안팎으로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140명이 내가 기자 공유를 그랬는데, 했다고. 예. 내가 얼렁뚱땅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130, 40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요즘 저기 파주에 땅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대북 평화 쇼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드루킹 일당들이 파주 연천 일대에 두루미 마을 땅 보러 다 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주 출판단지 같은 거, 네. 그거 그때만 해도 별거 아니었다 싶었지만, 그렇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땅을 잡아놓은 사람들은 솔직히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출판회사도 원래 돈 못 버는 게 출판회사라서 별 세금도 없는데 네. 그 땅 잡아가지고 다들 삐까뻔쩍해졌는데, 결국 드루킹들도 뭐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 대북 이렇게 될 거니까 접경 이론에 사전에 땅을 좀 잡아서 우리가 전부 확보를 해놓으면 출판단지처럼 땅값 상승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무나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핵심 회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으라고 그렇죠. 돈도 안 생기는 일에 매몰됐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USB, 뭐 유심칩, 그다음에 아이디까지 만들어서 다 줬다는 거에 네. 보면은 그거를 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로테이션으로 네. 밤에는 심야에 하는 팀이 있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공모 이 회원들은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 범죄에 가담이 돼 있다. 사실상 공범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네, 그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만두고 음. 이 마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뒤에서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이걸 쑤시니까 일단 빨리 사선 변호사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변이나 우리 쪽에 대해서 접촉을 하기를 꺼렸다라는 부분은 이 일에 대해서 결국 견적을 낼 때 우리는 자신들의 칼라하고는 다른 이 우파 보수 쪽의 인맥들이니까 괜히 이쪽하고 접근해서 네. 정권을 자극을 할 필요가 없이 적절하게는 긴장을 주고 또 그렇죠. 적절하게는 협조를 하는 척 하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하나 준 것도 그죠? 일종의 정권에 자극을 줘서 조용히 안 끝내면 우리가 더 있다 하는 걸 한번 보이고 치고 빠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루킹을 보고 놀란 게 재판에서 마준 변호사도 상의를 많이 하고 일단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말의 어떤 동정심 뭐 이런 것도 좀 사라졌다고 봐요. 큰일 났네. 우리 조심합시다. 네. 서울구치소에 가면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우리는 서울구치소 가면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씨. 네, 갑자기 이재명으로 넘어가나요?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거기도. 이재명이요? 네? 뭐 일단 선거 당선이 끝나니까 됐으니까. 선거 네. 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다 이렇게 밑으로 저공 비행을 하더만은
지금 이재명 씨가 고소를 안 했죠. 자기를 이재명은 비판한 사람들에 자기는 대해서. 고소를 안 하고 그냥 네. 넘어가겠다고 했고 네. 지금 김영한 16일이죠, 씨가 16일 날. 고소를 했을 건데. 네, 바- 바른 미래당이 미래당에서, 예. 이제 김부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면서 예.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유언 비어나 네,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네, 공표이기 때문에 일반 허위사실 유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죄. 예. 왜냐면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직권남용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구단주로 있죠. 성남 FC. 그게 무슨 비용 거기서부터 문제? 예, 105, 그 기업이 160억 원 이상을 내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 FC에 돈 내라고. 이제 그게 바로 뭐 특가법상 뇌물죄죠. 그래서 이런 걸로 바른미래당에서 고소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네. 일반 선거법에처럼 이 선거 끝난 이후에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네. 부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그 송파 의뢰도 그 나온 게 국민의당 그 누구였죠? 바른미래당? 네. 그 국민의당 원래 국민의당이죠. 송파을? 네. 송파를 재보선 하게 된 게 이 배현진하고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예. 벌금 200만 원. 200만 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재보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벌금이라도 100만 원만 넘으면 여기가 바로 다시 공석이 돼가지고 이제 선거를 다시 치러야죠. 그러면 이재명의 운명은 네. 사정 당국에 달려 있다.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달려 있다. 근데 민정수석은 문재인의 보고하기를 네.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하고 사정하겠다. 사정 좋아하는데 참.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이재명 그 당선 당시에 당선자 그 인터뷰 보셨죠? 이게 그게 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바로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미 얘는 이제 눈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거는 네. 보통 여당의 경기도지사면 대선 후보인데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런 이렇게 기사가 나올 하는 수 게 없죠. 아니라 시간 끌다가 네. 끌다가 안 부르냐 하면 네. 몇 달 지나서 한번 썩 불렀다가 또 시간 질질 끄다가 2, 3년 뒤에 허지부지 검찰에 넘겨서 네. 슬슬 끝내는 게 상식인데 바로 수사를 바로 하고 수사하겠다 하면 이거는 참 네. 우리 저기 난방비 참 잘 내야 난방비를 안 되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난방비 예? 부족하진 않으세요? 좀 더 네. 난방비 쓸 일이 있으면 확실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